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어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합니다. 건강검진도 빠짐없이 받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혹시 매일 씻으면서도 놓치고 계신 부위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몸을 깨끗이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닦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면역력과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그 틈을 세균과 곰팡이가 파고들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 작은 부주의가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심하면 폐혈증까지 발전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큰 병은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91세까지 현역으로 환자를 보고 계신 한 의사가 매일 단 5분만 투자해 관리하라고 조언하는 건강 비밀 부위 3곳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아도 이 부위들을 소홀히 하면 병은 조용히 몸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문제들이 전신 건강을 뒤흔드는 원인이 됩니다. 수십 년간 노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고가의 건강식품이나 새로운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을 놓치지 않는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 몇 분만 정성껏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고 피로와 잦은 감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첫 번째로 놓치시는 곳은 배꼽입니다. 배꼽은 작고 깊숙한 그릇과 같습니다. 땀, 각질, 비누 찌꺼기, 피지가 조금씩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 그 사이가 습해지고 통풍이 어려워집니다. 곰팡이와 세균이 빠르게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진료실에서 배꼽을 청결히 하지 않아 심각한 염증이나 감염을 겪는 어르신들을 종종 봅니다. 한 환자분은 배꼽 주변이 가렵고 진물이 나는데도 별일 아니라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세균 감염으로 피부가 짓무르고 항생제 주사와 소독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배꼽이 좀 지저분한 줄만 알았지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배꼽은 특히 노년기 면역력이 떨어질 때 위험해집니다. 작은 상처나 습기만으로도 세균이 침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청결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샤워 후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면봉이나 깨끗한 천으로 배꼽 안쪽을 살살 닦아주세요.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상처를 내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리고 목욕 후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조금만 상처가 나도 염증이 쉽게 퍼질 수 있으니 더 세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우선 몸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몸은 작은 관리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5분
배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염증과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년 건강의 기본은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부위는 귀 뒤와 귓바퀴 주위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소홀히 합니다. 샤워를 해도 귀 뒤쪽은 손이 잘 닿지 않거나 비누 거품이 살짝 스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에 각질과 피지, 땀과 먼지가 겹겹이 쌓이면서 세균과 곰팡이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귀 뒤가 조금 가렵다고 하셨습니다. 별것 아니겠거니 했지만 며칠 뒤 피부가 붉어지고 진물이 흐르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진료해보니 세균성 피부염과 곰팡이 감염이 함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귀 뒤가 이 정도로 위험할 줄 몰랐어요. 그분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장벽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나 습기만으로도 감염이 깊게 퍼질 수 있습니다. 귀 뒤쪽 피부는 얇고 땀이 잘 차기 때문에 염증이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샤워할 때 손끝이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귀 뒤와 귓바퀴를 꼼꼼하게 문질러 주세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는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귀 뒤를 부드럽게 눌러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만약 귀 뒤가 자주 가렵거나 붉은기와 진물이 반복된다면 조기에 병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대충 씻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드니 작은 상처도 오래 아물지 않네요. 맞습니다. 노년기에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귀 뒤를 매일 깨끗이 관리하는 습관만으로도 피부염, 곰팡이 감염, 심한 경우 폐혈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균형을 지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을 살펴주고 작은 습관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피부가 약해져 세균 감염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니 더 세심하게 귀 뒤를 관리해 주세요. 이 간단한 관리 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병을 막아줍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꼭 관리해야 할 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발 건강이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우리가 매일 걷고 서는 동안 발은 온몸의 하중을 견디며 땀과 각질, 먼지에 노출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 공간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 습기가 쉽게 차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 때문에 무좀이나 세균성 피부염이 흔하게 발생하죠. 제 진료실에는 이런 환자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몇 달 전에는 78세 여성 환자분이 발가락 사이 가려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무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아프고 진물까지 나네요. 진찰해 보니 무좀뿐만 아니라 2차 세균 감염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분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염증이 점점 깊어져 있었죠. 심한 경우 이런 감염이 뼈까지 퍼져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을 때 환자분은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노년기에 발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말초 신경이 많아
혈액순환과 감각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신경이 둔해지고 작은 상처나 염증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이 심해지도록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관리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샤워를 마친 뒤 발가락 사이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물기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를 벌려가며 꼼꼼히 세정하고 각질이 두꺼운 부분은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은 너무 깊게 자르지 말고 발톱 주위가 붉어지거나 고름이 생기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무좀이나 습진이 자주 생긴다면 항진균 크림을 미리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나 혈액순환이 약한 분들은 작은 상처라도 그냥 두지 말고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발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걷는 즐거움을 잃으면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르게 약해지며 전체적인 건강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를 데려다 주지만 정작 우리는 발을 돌보는데 몇 분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오래 걷고 싶다면, 넘어짐이나 골절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면 발을 매일 돌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유지하고 수분을 말려주는 일은 작지만 강력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부위, 배꼽, 귀 뒤, 그리고 발가락 사이를 매일 5분만 관리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감염을 예방하고 몸의 균형을 지키며 노년의 삶을 훨씬 가볍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관리, 그리고 몸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우리 삶을 오래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샤워 후 잠깐의 시간을 내어 이 세 곳을 살펴주는 것, 그 몇 분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부위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라고 하면 거창하고 어려운 습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작은 실천이 몸을 지켜줍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노력하지 않아도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세요. 굳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 한 번 샤워할 때 배꼽과 귀 뒤, 발가락 사이를 순서대로 점검해 주세요. 비누나 세정제를 충분히 거품 내어 살살 닦아주고 마지막에는 미온수로 깨끗이 헹구어 주세요.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발가락 사이와 귀 뒤는 특히 잘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둘째, 건조와 보습을 동시에 챙기세요. 발가락 사이와 귀 뒤는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배꼽 주변 피부는 지나치게 건조해지면 갈라지거나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후 수분을 완전히 말린 뒤 필요하면 순한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세균과 곰팡이를 막으면서도 피부 장벽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노년기에는 감각이 둔해져 상처나 염증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나 양말을 신기 전 거울이나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해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확인해 보세요. 붉은기나 진물, 갈라짐, 냄새가 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귀 뒤도 혹이 생기거나 진물이 나지 않는지 가끔 만져보세요.
배꼽은 분비물이나 악취가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넷째, 체온과 혈당, 순환 상태를 함께 챙기세요. 특히 당뇨나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가 잘 아물지 않거나 발이 자주 차고 저린 느낌이 있다면 진료를 통해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귀찮아지고 이제 와서 뭘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관심 하나가 감염을 막고 감염을 막음으로써 활동성을 지키고 활동성을 지킴으로써 근육과 면역, 마음의 힘까지 지켜줍니다. 건강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노후의 건강은 거창한 치료법보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청결과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사 먹지 않아도, 유행하는 운동법을 따라 하지 않아도, 매일 5분을 내어 내 몸을 돌보는 습관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몸을 관리하다 보면 마음도 변합니다. 내 몸이 내 손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면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활동과 외출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능합니다. 몸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주어도 금세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천천히 다시 돌봐주세요. 그 몇 분의 시간이 당신의 나머지 인생을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손을 내밀면 다시 돌아와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와 꾸준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해보려고 해도 며칠 못 가요. 귀찮아지고 잊어버려요.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건강관리의 가장 큰 적은 게으름이 아니라 좌절감입니다.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금세 예전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루틴화하기입니다. 샤워할 때마다 배꼽, 귀 뒤, 발가락 사이를 닦는 순서를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마지막에 이 세 부위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습관이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둘째, 눈에 보이게 기록하기입니다. 욕실 거울이나 벽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세요. 배꼽, 귀 뒤, 발가락 이렇게 적어두면 매일 떠올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함께 실천하기입니다.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 서로 챙겨주면 꾸준함이 훨씬 쉬워집니다. 혼자라면 잊어버리기 쉽지만 서로 묻고 확인해주면 동기가 생깁니다. 건강을 챙기는 일이 더 이상 귀찮은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넷째, 스스로를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격려하는 일에 서툴러집니다. 하지만 하루 5분이라도 내 몸을 관리했다면 오늘도 잘했다 하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이 작은 인정이 내일의 힘이 됩니다. 다섯째, 불안이나 두려움에 지지 않기입니다. 몸의 이상을 발견했을 때 큰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겁이 나더라도 병원을 찾고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한 청결 이상의 가치입니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한다는 주체성, 매일 작은 노력을 쌓아가며 만들어가는 안정감,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오래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 사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몸을 살펴보는 그 몇 분이 수명을 지켜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내 건강을 대신 챙겨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매일 살피고 변화를 기록하고 필요하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합니다. 이것이 외롭지 않은 노후, 두렵지 않은 노후의 시작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작은 실천을 꾸준히 한 분은 80대, 90대에도 건강한 걸음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방심했던 분은 작은 염증이 전신으로 번져 며칠 만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매일 몸을 살피고 돌본 습관에서 나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 생각을 바로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건강은 오늘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을 향해 손을 내밀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회복합니다. 나이를 핑계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몸을 돌보는 습관이 하나씩 자리 잡으면 마음도 훨씬 평안해집니다.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불안을 줄이고 삶을 안정감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이 말하지 못하는 노년 건강의 숨은 비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가 단순히 몸을 씻고 닦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는 내 삶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위를 살피는 행동은 내 몸에 나는 아직 나를 지킬 힘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수많은 어르신을 진료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요. 매일 5분 배꼽을 깨끗이 닦고 귀 뒤를 부드럽게 씻고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세균과 곰팡이를 막고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주며 감염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습관을 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85세 할머니께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작년에는 반복되는 피부염과 발가락 사이의 진균 감염으로 고생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올해 봄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발이 깨끗하고 가렵지도 않아요. 귀도 시원하고 냄새도 사라졌어요. 그냥 하루 5분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이 좋아진 것뿐 아니라 스스로를 돌본다는 기쁨이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상처 하나, 작은 염증 하나가 큰 질병으로 번질 수 있기에
이러한 기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혹시 몸이 불편해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이상이 보이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확인해 주세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을 만나며 내 몸을 내가 지킨다는 작은 실천의 힘을 매일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배꼽을 부드럽게 닫고 귀 뒤를 깨끗이 씻고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관리하세요. 이것이 바로 91세 현역 의사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비밀로 알려드리는 핵심입니다. 크고 어려운 변화가 아니라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마음 한켠에서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확신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남이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돌보겠다고 결심할 때 그 순간부터 몸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실천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혹은 오늘 저녁 샤워 후 바로 시작해 보세요.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걱정보다 희망이 많고 불안보다 안정이 가득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나를 돌보는 그 작은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그 5분이 평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